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태성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봤다. 대한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 별장에서 조용한 날들을 보내는 중이었죠. 넓은 별장은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비에 젖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책장으로 다가간 유태성은 특별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표지의 시집이었어요. 이 시집은 30해 전 그의 아내 한서영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한서영은 30년 전 사고 이후 실종되었고 법적으로는 사망 처리되었지만 유태성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오늘도 비가 오는군. 유태성은 중얼거리며 시집을 펼쳤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아내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듯 했어요. 그는 매년 아내의 생일이면 이 시집을 꺼내 읽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지요. 당신이 내 마음을 잊었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시 한 구절을 읽으며 유태성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 구절은 한서영이 가장 좋아하던 부분이었어요. 두 사람만의 비밀 같은 약속이기도 했지요.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미소 짓고 있는 한서영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유태성은 사진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서영은 지방 출장을 가는 길이었고 유태성은 바쁜 일정으로 배웅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한서영은 돌아오면 할 이야기가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영영 듣지 못했지요. 한서영이 탄 차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계곡에 추락했고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태성은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생각했지요. 회사를 키우고 수많은 성공을 이루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하곤 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정원사 박노인이 우산을 쓰고 장미를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서영이 생전에 아끼던 장미였어요. 유태성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가꾸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점심 드시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가정부 김 여사의 목소리에 유태성은 현실로 돌아왔지요. 식탁에 앉은 유태성은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어요. 김 여사는 한서영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유태성은 비가 그치자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지요.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는 작은 서점이 있었습니다. 유태성은 문득 그곳에 들러보기로 했어요. 해가 지는 언덕이라는 이름의 중고 서점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어요. 서점 안은 책들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유태성은 오래된 책들 사이를 거닐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주인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유태성은 특별히 찾는 것이 없다고 답했어요. 시집 코너에 다가간 유태성의 눈에 낯익은 표지의 책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영이 좋아하던 시인의 또 다른 시집이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유태성은 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열자 중간에 낡은 노트가 끼워져 있었어요.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본 유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갈한 글씨체, 그리고 그 구절. 당신이 내 마음을 잊었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유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는 손끝에서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정갈한 글씨체는 분명 낯설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한서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괜찮으신가요? 서점 주인의 목소리에 유태성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주인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유태성이 물었습니다. 주인은 이 시집이 몇 달 전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왔다고 설명했어요. 시집과 함께 일기장이 끼워져 있었다는군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주인의 말에 유태성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시집과 일기장을 품에 안고 서점을 나왔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격동이 비의 촉촉함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지요. 별장으로 돌아온 유태성은 서재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2019년 3월 20일, 한서영의 실종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시를 읽었다. 내가 왜 이 시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지만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이 든다. 당신이 내 마음을 잊었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샘솟는다. 유태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일기장을 넘기자 일상의 소소한 기록들이 이어졌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이야기, 동네 풍경, 혼자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유태성과 한서영만이 알고 있던 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꿈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내게 시를 읽어주었다. 깨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유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일기의 주인이 한서영일 가능성에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10년 전의 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일기장 중간에 한 장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미용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연화헤어라는 간판이 보였고 그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이 유태성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밤새 일기장을 읽은 유태성은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어요. 거기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연화헤어의 주소였지요. 사진 속 그 미용실이었습니다. 유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보기로 했지요. 30년간 품어온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유태성은 운전기사에게 오늘은 혼자 나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오랜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출발했지요. 서울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유태성은 라디오를 켰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영이 좋아하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지요. 음악에 실려 기억이 흘러왔습니다. 유학 시절 보스턴의 작은 음악회에서 처음 만난 한서영. 음악을 전공하던 그녀는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유태성은 경영학을 공부하던 유학생이었지요. 두 사람은 음악회가 끝난 후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유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길 건너편에 연화헤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미용실이었지요. 유태성은 한참을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이곳에서 한서영을 만난다면,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든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길을 건넌 유태성은 미용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울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안쪽에서 나오는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용실에서 나온 여인은 유태성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유태성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너무도 익숙했지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여인의 목소리에 유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의 울림은 변함없었어요. 다만 말투와 억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습니다. 겨우 말을 꺼낸 유태성은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영이 식물을 좋아했던 것처럼 이곳의 주인도 그런 것 같았지요. 커트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염색도 같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유태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인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유태성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혹시 이 일기장을 아시나요? 여인은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제 것은 아닙니다. 유태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박연아님이신가요? 여인은 놀란 듯 유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유태성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기장에 대해 설명했어요. 중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 미용실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는 것까지. 혹시 서예를 하시나요? 이 글씨체가. 유태성이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연아는 잠시 일기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제 글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연아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유태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서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박연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유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유태성은 문득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박연아로 보이는 여인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산은 어디인가요? 유태성이 물었습니다. 박연아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리산입니다. 매년 봄이면 가는 곳이에요. 왜 물으시죠? 유태성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서영도 매년 봄이면 지리산을 찾곤 했었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혹시 지리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연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글쎄요. 이상하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20년 전부터 매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끌림 같은 것이 있어요. 유태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시집을 꺼냈어요. 일기장과 함께 있던 그 시집이었습니다. 이 시집도 혹시 박연아는 시집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시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특정 페이지에서 멈춰섰지요. 당신이 내 마음을 잊었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박연아가 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태성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이 구절이 익숙해요. 마치 누군가가 내게 읽어준 것 같은. 박연아의 말에 유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일기장과 시집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것들은 당신의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갈 이유가 없네요. 박연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책들을 받았습니다. 유태성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미용실을 나온 유태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미용실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박연아가 한서영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녀는 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유태성은 별장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연아와의 만남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얼굴은 달랐지만 그 특유의 눈빛과 말투는 한서영을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시 구절을 읽을 때의 그 떨림은 우연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웠지요. 다음 날 유태성은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형사는 30년 전 한서영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형사님, 혹시 한서영의 사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더 있으신가요? 최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유 회장님, 그 사건은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유태성은 미용실에서 만난 박연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고 후 실종된 사람이 기억을 잃고 새 삶을 산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최 형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한서영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참안 계곡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한서영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DNA 검사 같은 기술이 있지만 그때는 유태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최 형사에게 부탁했어요. 박연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분에 대해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유태성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최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연아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박연아라는 이름의 기록은 2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전혀 없었지요. 25년 전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중증 외상과 기억상실로 치료받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신원 불명이었죠. 그 여성이 이후 박연아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유태성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서영의 실종 시점과 맞아떨어졌어요. 그는 최 형사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태성은 미용실을 다시 찾지 않았어요. 박연아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한서영이라면 스스로 기억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지요. 토요일 오후 유태성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태성 씨인가요? 저 박연아입니다. 유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연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시, 당신이 내게 처음 읽어준 거였죠? 유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일기장과 시집을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그 시를 읽어주는데 그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였어요. 유태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연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용실은 일요일에 쉰다며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유태성은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유태성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서영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장,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음악회 티켓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서 반지 하나를 꺼냈지요. 한서영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유태성은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68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오늘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해 드릴까요? 김 여사의 물음에 유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서울의 거리를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약속 장소는 미용실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멜로디라는 이름의 카페. 유태성은 이름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한서영은 항상 말했었습니다. 인생은 멜로디와 같아요. 높낮이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카페에 도착한 유태성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0시 30분.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10시 50분 카페 문이 열리며 박연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차림이었어요. 유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박연아가 물었습니다. 유태성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어제 전화드린 것 갑작스러웠죠? 박연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연아는 가방에서 일기장과 시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틀 동안 계속 읽어봤어요. 그리고 계속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보스턴의 한 음악회장이 나왔어요.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꿈이었죠. 유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떤 음악회였나요? 박연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멜로디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태성은 가방에서 조그만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그는 상자를 열었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음악이 맞나요? 박연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이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멜로디를 들으니 가슴이 아파요. 유태성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의 본명은 한서영입니다. 30년 전 우리는 부부였어요. 박연아는 놀란 표정으로 유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은 박연아입니다. 저는 말을 멈춘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태성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한서영과 유태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당신입니다. 한서영. 박연아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자신과 달랐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를 돌봐주신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박연아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유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서영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그녀의 실종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유태성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은 피아니스트였어요.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죠. 박연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피아노 앞에 앉으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요. 누가 가르쳐 준 적 없는데도 멜로디가 흘러나와요. 유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서영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될 거예요. 박연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죠.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정말 당신이 말하는 한서영인지.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태성의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검사는 간단했고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유태성은 박연아에게 물었어요. 함께 어디든 가보실래요? 혹시 기억나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박연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한강공원이요. 자주 꿈에 나오는 곳이에요. 유태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강공원은 한서영이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강바람은 상쾌했어요. 박연아는 강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당신은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에 와서 시를 읽곤 했어요. 특히 이 벤치에서요. 두 사람은 강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연아는 시집을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잊었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박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목소리 들으니 그리웠던 게 떠올랐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유태성과 박연아는 매일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태성은 과거의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박연아는 자신의 25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녀원에서 1년 정도 지냈다고 하셨지요? 유태성이 물었습니다. 박연아는 대답했어요. 네, 제가 기억을 잃고 처음 눈을 떴을 때 그곳에 있었어요. 마리아 수녀님이 절 돌봐주셨죠. 그분이 제게 연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라는 의미로요. 유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서영의 이름도 비슷한 의미였어요. 선은 서 있다는 뜻이고 영은 꽃봉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이름 모두 꽃과 관련이 있었지요. 미용사는 어떻게 되셨나요? 박연아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수녀원을 나온 후 직업을 찾아야 했죠. 어느 날 우연히 미용실에 들렀는데 제 손이 가위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전에도 해본 것처럼요. 그래서 미용학원에 등록했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유태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서영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지만 취미로 미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들의 머리를 자주 잘라주곤 했었지요. 3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유태성은 박연아에게 전화를 걸었고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유태성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박연아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의사를 만났어요. 검사 결과 박연아 씨의 DNA와 한서영 씨의 물품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합니다. 박연아 씨가 한서영 씨가 맞습니다. 유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연아, 아니 한서영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는 한서영인가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잠시 후 유태성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요. 저는 25년 동안 박연아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한서영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유태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한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용실은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그건 제 삶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당신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한서영이었는지 그 기억들을 찾고 싶어요. 유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첫 주 유태성은 한서영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정성껏 머리를 다듬는 모습은 그녀만의 세계였습니다. 둘째 주 한서영은 유태성의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을 보았어요. 책장에 꽂힌 시집들,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피아노. 이 피아노, 제가 사용하던 건가요? 한서영이 물었습니다. 유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고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유태성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지는 그 선율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셋째 주 두 사람은 보스턴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음악당을 찾았어요. 한서영은 그곳에 들어서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해요. 마치 오래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넷째 주 한서영은 지리산을 함께 오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매년 찾던 곳이었어요. 산 정상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곳을 찾았는지. 우리가 신혼여행 때 왔었죠? 유태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서영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급격한 변화 없이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한서영은 여전히 미용실을 운영했고 유태성은 그곳에 자주 들렀습니다. 때로는 커피를 가져와 함께 마시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어느 날 한서영은 유태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다시 결혼하지 않았나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잊었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한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당신의 기다림이 저를 찾아왔네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한서영의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태성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섰어요. 그는 한서영이 손님의 머리를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지요. 오늘도 왔네요. 손님이 떠나고 한서영이 유태성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건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한서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태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깜빡 잊고 있었어요. 유태성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들어 있었지요. 당신의 결혼 반지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한서영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반지 안쪽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이 반지를 고를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유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서영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지만 이제는 감정까지 함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문 좀 닫아도 될까요? 오늘은 일찍 마치고 싶어요.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실 문을 닫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벤치에 앉은 한서영은 유태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망을 잃지 않았다니. 유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희망이라기보다는 약속이었어요. 당신과의 약속. 한서영은 궁금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유태성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결혼식 날 당신이 내게 했던 말 기억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잊지 말자고 했었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한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당신을 잊었으니까요. 유태성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 시집, 그 시 구절을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지리산도, 피아노도 모두 당신 마음속에 있었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왔고 낙엽이 춤추듯 떨어졌어요.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유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남의 당혹감, DNA 검사의 긴장감, 그리고 조금씩 돌아오는 기억들과 함께했던 시간,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유태성이 물었습니다. 한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박연아로서의 삶도 소중해요. 25년 동안 쌓아온 인연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한서영으로서의 기억도 함께 간직하고 싶어요. 유태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유태성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걷게 된 동반자로서요.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기다린 시간,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다시 찾은 시간이 모두 어우러진 특별한 걸음이었지요. 이듬해 봄 한서영은 미용실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서영의 멜로디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가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옛 실력을 되찾아갔지요. 유태성은 매일 카페에 들러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카페의 한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한서영과 유태성, 그리고 미용사 박연아로서의 모습들, 두 개의 삶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서영은 유태성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요. 유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이 말했던 돌아오면 할 이야기가 뭐였는지요. 한서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까지 함께 기다려 주실래요? 유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어요. 잃어버린 기억,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할 미래.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유태성과 한서영의 이야기는 그런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였지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잊혀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한서영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고 직전에 쓰던 일기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태성에게 말할 거야. 우리 곧 부모가 된다는 것을. 한서영은 일기장을 들고 유태성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울었어요. 슬픔과 기쁨, 상실과 회복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와 새롭게 만들어가는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이야기였어요. 한서영은 박연아로서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한서영의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유태성은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어느 날 한서영은 유태성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유태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이제 충분히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미 부부였지만 박연아로서의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한서영의 미용실 단골 손님들과 유태성의 오랜 지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25년 전 한서영을 돌봐준 마리아 수녀님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마리아 수녀님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박연아, 아니, 한서영 씨가 처음 수녀원에 왔을 때 항상 중얼거리던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잊었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네요. 유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수녀님께 깊이 감사했어요. 한서영이 없었던 시간 동안 그녀를 돌봐주었으니까요. 결혼식은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한서영은 흰 드레스 대신 단정한 연한 핑크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유태성은 감색 정장 차림이었지요. 저는 한서영, 아니 박연아는, 아니 두 이름 모두 제 것입니다.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두 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유태성 씨가 있었어요. 제가 저를 잊었을 때도 당신은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약속합니다.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유태성은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말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를 전했어요. 30년의 기다림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이 아닌 함께함의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한서영의 손가락에는 30년 전에 그 반지가 다시 끼워졌어요. 유태성의 반지는 새 것이었지만 안쪽에는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잊었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리산이 아닌 보스턴으로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도시였습니다. 보스턴의 거리를 걸으며 한서영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참 수줍음이 많았어요. 한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태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기억나요?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처럼요. 음악당을 찾은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어요. 그곳에서 한서영은 문득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려던 말, 기억이 나요. 유태성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아이에 관한 거였죠. 유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기장에서 본 그 내용이 사실이었군요.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서영은 유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30년 전의 슬픔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죠. 보스턴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서영은 여전히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주말에는 카페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유태성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서영은 이제 대부분의 기억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박연아로서의 삶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개의 삶이 하나로 융합된 특별한 시간이었지요.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은 별장 테라스에 앉아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영이 물었어요. 후회되는 일은 없나요? 유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아니요. 당신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한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졌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정원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챕터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참 신비롭네요.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유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시와 같아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름답고 하지만 항상 의미가 있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었어요. 함께 써나갈 새로운 시의 페이지들. 비록 늦게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잊었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동시에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시 구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잊혀진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찾은 사랑의 이야기. 유태성과 한서영의 겨울은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